전에 좀 지침들을 들을 생각이야.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지침을 드렸는데 뭐 이항대립 이런 평가원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건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두 가지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의 주제는 뭐냐면 과거제도야. 나는 뭐예요? 공거제예요. 둘 다 뭐니? 관료 선발 제도죠. 자, 그럼 관료 선발 제도로서 둘을 봤을 때요, 여러분. 자, 어떤 차이점이 있었죠? 얘네는 능력으로 선발을 하는 건데 그 능력이란 거를 시험 점수로 하긴 했죠. 자, 이거는 시험 점수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겠으나 장점이죠. 단점들이 있었지. 뭐야, 이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시험 점수 능력이야. 즉 실무 능력은 확인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인성이나 실무 능력 같은 경우는 결국 뭐겠어요? 평판 같은 걸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얘는 뭐야? 추천을 받는 거잖아. 그럼 아무래도 인성이나 실무 능력 검증은 쉬워요. 하나 더. 얘는 아무래도 중앙관료에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좀 애정이 더했고, 여기는 지방관으로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도 진행이 됐겠죠.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어떻게 가는 게 맞겠냐. 그렇죠. 중앙관료는 과거제, 그 다음에 지방관료는 공거제, 이런 느낌으로 아마 세팅이 됐었을 건데, 자, 이제 이런 스타일의 지문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감을 못 잡았을 수가 있는데, 지문에 읽다 보면 어떤 유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정보량은 터지는데 뭔가 관계나 뭐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떨어지고 사실은 같은 내용 반복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빨간 색마펜으로 볼 건데, 자, 과거제라는 게 나왔죠. 자, 좀 이따가 세수적 걸리는 나의 주장이라는 게 보일 거야. 자, 과거제는 뭐야? 무관하게니까 능력주의, 과거제 빨간색 현관펜이겠죠. 합리성이라는 거죠. 근데 봐,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점에서라든지 대어라든지, 자, 이것도 파란색 형광펜이나 뭐 색깔 다른 걸로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인가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세모로 인가를 대체할게요, 여기서는. 됐죠? 그래서 신분이나 추천보다도 시험 성적이 높은 지위를 얻게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세모인 거죠. 왜? 시험 성적이 있어야 높은 지위를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인가가 3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신분이나 추천제는 세습적 권리죠. 시험 성적은 합리성, 능력주의죠. 자, 이게 1단락 주제고요. 자, 2단락 보겠습니다. 자,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과거제 장점이죠. 관료 선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인데 다른 도 인과죠.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의 기회를 줬다. 사회적 지위 획득, 개방성을 제고했다. 사회적 유동성 증대됐다. 자, 응시학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한계죠. 그러니까 완전 오픈은 아니야.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다라고 재반박했죠. 정리하면 뭐니? 일부 제한, 그 다음에 뭐 했다? 공정하다. 익명성 확보를 했다. 공정성 강하다. 자, 그럼 봐봐.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해서 공정성이 강화가 됐다. 그 중에 하나가 익명성 확보다. 인과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나 보였습니다. 자, 3단락.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졌다. 자, 특히 강조인데 동기부여를 했다. 제공함으로써 인과죠. 교육의 확대, 지식의 보급에 기대했다. 또 그 결과 또 인과죠. 통치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 집단이 만들어졌다. 또 시험에 필요한 고정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었다. 자, 이끌었다도 인과죠. 그래서 뭐라고? 도덕적 가치 기준. 그 다음에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특권을 부여했다. 그래서 부작용 완화라는 측면. 자, 이거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했어? 기여하도록 한 측면이죠. 인과는 아니고. 근데 기여하도록 해서 뭐 경쟁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것도 인과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또 인과 나왔죠. 자, 그리고 봐봐. 경쟁적 선발제도가 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문제지만 어쨌든 그 대안도 존재했었다는 부분이고. 자, 4단락. 자, 즉 합리성 자시 합리성. 자, 천년도께 시행된 것은,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합리성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제라는 게 합리적이다. 뭐 천년이다. 자, 왕조교체라는 문제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가져왔다. 연속성이다. 그리고 연속성은 뭐다? 통찰적성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또 인과로 갔죠. 자, 이제 5단락.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도 드문 현상이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과거제가 유럽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계몽학자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 그렇죠. 학자의 지식 빨간색 형광펜이죠. 귀족의 세습적 지위 주황색 형광펜이죠.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관심에서 그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 실질적 사회 제도까지 영향을 줘서 실제로
경쟁까지도 도입이 됐다라고 하면서 개봉사사가들에 의해서 이게 도입이 됐다까지 왔고 또 인가 구조도 보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인가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지금 가에만 15 나왔으니까 인가가 30번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가를 30번 물어봤는데 16번에서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 가나의 서술 방식 인과가 30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고르는데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야. 정답 몇 번이 있어? 얘가 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고 가는 과거제, 나는 세습 및 공거제. 당연히 특정제도 관료 선발제도죠. 자, 왜? 관료 선발제도가 최상위 정보잖아요. 그럼 최상위 정보로 관료 선발제도가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쳤냐? 인과적으로 정답 1번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깔끔하고 간단하게 그냥 정답 1번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도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지금 그림 그리기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냥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고 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잘 오시라니까 여러분. 이게 베이스가 되는 지문들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잖아. 이거야, 이 지문은. 그러니까 너희한테 구조도를 그리라 그랬으면 이 지문을 이렇게 정리해낼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런 특성 있는 지문들이 가끔 출제가 돼요. 가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근데 2년에 한 번이라 그래도 여러분 빈도가 되게 높은 거야. 왜? 18지문 중에 맞죠? 333, 9지문에다가 18지문 중에 한 지문 정도잖아. 여러분 그러면 꽤 확률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보량은 터지는데 별 정보로 넣고 환원하고 바꿔 쓰는 그런 지문들에서 부담감을 줄여주시는 연습이 또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 됐죠?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 답 바로 나왔다는 거 보이셨을 거야. 자, 계속해서 이제 공거제예요. 공거제 주황색으로 볼게. 자, 공거제는 뭐야? 능력주의자 결과주의 인재서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왔대. 자, 그리고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도 해결을 해보겠대. 자, 봉건적 요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 세습적인 거죠, 봉건이면. 왜? 봉건 영주의 아들은 봉건 영주가 될 거니까. 자, 왜 그러면 재도입을 하려고 그랬냐? 봐봐. 재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가져온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봐. 신문제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가 왔는데 얘가 다시 문제점을 갖고 왔으니 다시 재도입이죠. 자, 이 구조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22학년도 출제됐었던 브레튼주 같은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21학년도 출제잖아. 그럼 PS 구조인데 자, 이거예요. 22학년도 브레튼우주 지문이 뭐였니? 원래 환율을 고정으로 가져갔다가 1차 세계대전 터져서 변동으로 갔다가 또 2차 세계 터져서 고정 플러스 일부 변동으로 갔죠. 기억나니?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뭐야, 얘는? 세습이야. 여기는 과거제야. 다시 세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과거제를 기반으로 하되 일부 세습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충적 방안을 선택한 거죠. 그럼 이 절충법이란 아이디어는 아까도 얘기했죠. 22학년도에 브레튼우주로도 출제가 됐지만 22학년도에 해겔 변증법으로도 절충적 방안이 연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문들 딱 보셨을 때 진짜 아예 평가원 스타일의 정보에 아예 그냥 뇌가 푹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 상태로 내가 절여져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어떠한 맛, 어떠한 이물질이 침투하더라도 그냥 본질적인 느낌을, 본질적인 맛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뭔가 이상한 거 머릿속에 집어넣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뭔가 오류가 나기 시작을 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까지 정확히 이렇게 잡히셨어요. 좀만 집중하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재? 그래. 상층부는 뭐 하재? 능력주의제도, 즉 중앙관료는 과거제. 지방관들은 어떻게 하재? 평생 유지시켜주자. 세습이죠. 자, 왜 그랬을까? 초빙도 해보재. 왜 그랬을까? 과거제가 뭔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오른쪽 넘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자, 이러한 개혁론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닌데 왜 등장했을까? 배경이죠. 자, 과거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시험 방식 때문에 부작용들이 나왔다는 거죠. 인가 나왔죠. 치열한 경쟁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을 학습으로 목표는 형식적 학습을 만들었다. 경쟁이 형식적 학습. 자, 그럼 봐. 얘는 과거제 한계죠. 경쟁, 형식적 학습. 깊이가 없어. 뭐 부작용들이 있어. 수험 기간에 매달려. 재능 낭비. 또 능력이나 인성평가가 안 돼. 자,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익명성 회의도 있대. 왜? 제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팍폭을 한 새끼인지 어떤 새끼인지. 그 다음에 보이죠? 평가할 수 없어. 익명성 회의까지. 인가 계속 나오는 거 보이죠? 3단락. 과거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는데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어서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으로 단기적인 결과만을 만들었다. 자, 과거제 부작용 봅시다. 어떻게 됐어? 첫 번째. 자, 이동을 했죠. 그래서 성과가 속도감 있게 필요했지. 그래서 가시적으로 단기적인 거 했죠. 반대로 지방간 세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오겠죠. 자, 그 다음에 공공성으로 갔겠지만 얘네는 개인적 동기겠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있었겠지만 과거제 하는 애들은 약화가 됐겠죠. 공동체는 소속감이 낮았겠죠. 출세지향적이었죠. 세습 엘리트나 지역 청구 관리에 비해서 동료 충성심도 약했겠죠. 자, 계속 인가도 한번 잡아보자. 자,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가져왔죠. 뭐를? 과거제의 비판적 시각으로. 자, 승진 때문에 성과를 빨리 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과시적으로 단기적인 것만 해. 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다 보니까 과거제가 부정적으로 가. 소속감이 낮아 출세지향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한 것까지 갔죠. 인과가 벌써 한 40번, 50번은 나온 것 같다. 마지막 4달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도 예상되는 반론이야. 야, 과거제 말고 아예 다른 걸로 가지 왜 다시 세습으로 가? 뭐라고? 그의 정치체제를 상상하기 어렵더라고 재반박을 해준 거죠. 그럼 대안은 뭔데?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사적이고 정서적 관계로 해결해보겠다는 거지. 그게 오히려 소속감이나 충성심을 만들 수가 있고, 봉건적 요소라는 거는 복고적이라기보다는 뭐야? 과거제라는 합리적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문제 상황을 나름대로 해결해보자는 보완 시도였다라고 의제기하면서 빨간색과 주황색 형광펜으로 정보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 대충 넘어가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게 눈에서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다시 쓰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거를. 그런데 이걸 내가 왜 연습시키냐? 봐봐. 한 단락 내에서 정보 두 개를 비교대조 하는 거는 끝도 없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는 글 전체가 두 개 개념을 비교대조하는 거니까 지루하다 못해 정말 지칠 정도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정도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항의 대립이나 두 항의 비교대조 포인트가 쉽게 보이는 연습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첫 번째는 뭐야? 주제는 뭐야? 최상위 정보는 관료선발 제도야. 빨간색, 주황색이 있어. 과거제가 있었고 공건제가 있었어. 자, 둘의 인과 당연히 1번 끝이죠. 자,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보통 첫 번째 문제를 뭘 묻더라? 주제를 물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그리고 주제의 전개 방식을 물어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야? 가의 주제 구조를 물어요. 자, 그러면 가의 주제 구조인데 시험을 통한 관료 선발 제도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시되었대. 자, 봐봐. 이게 지금 가의 몇 단락 정보니? 5단락에 인과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확인하더라도 내용일치 발췌독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제도에 맺혀서 관료시험까지도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됐니? 그러면 인과 구조가 잡았기 때문에 얘도 세부적인 정보 같지만 그래도 차상이나 차차상위 정보 정도로 정보 가치가 높은 거고. 자, 폭넓은 지식인 집단을 형성했다. 특징이죠. 관료제를 만들었다. 통치 기여했다. 자, 이거는 뭐야? 한계죠. 대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답이 4번이지 않겠어요? 자, 그럼 봐, 얘들아. 봐봐. 지금 이 글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눴는데 과거제는 중앙관료를 쓰자 그랬고, 맞니? 지방관료는 뭐야? 세습 같은 걸 한번 해보자 그랬었지. 맞아? 그럼 벌써 여기서 지금 핀트가 나갔기 때문에 정답 4번 좁혀야 되는 거고, 귀족의 지위보다 학자의 지식이 우위다. 얘네는 계몽주의였으니까 당연히 5단락 내용인 것도 확인이 되시죠. 유럽에서 실시된 이유. 그럼 여러분 털어도 몇 번을 털어야 돼? 4번을 털어야죠. 그럼 4번을 얘들아 고쳐볼래? 그렇죠. 주어 잡아.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지방의 관료에 의해서 초빙될 기회죠. 과거제가 뭐라고 한 거야?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고 한 거잖아. 과거제는 초빙이 아니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보셨더니 과거제를 초빙이라고 해버렸잖아. 이해되니? 이해되죠? 다시. 과거제는 초빙될 기회를 주었다잖아. 과거제는 초빙하는 제도라고 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 지문을 쓰는데 기술은 크게 두 가지예요. 비교되죠. 두 번째는 문장 구조라고. 이해됐어? 자, 근데 모든 정보를 구조를 처리할 수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좁혀놓고 구조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좁혀놓은 거야? 주황색과 빨간색의 형광펜으로 좁혀놓은 거야.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거제와 봉건적인 관료 선발 제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했어? 네. 비교해서 정보를 좁혀놓고 봤더니
왜 과거제가 지방관료고 초빙될 기회지? 뭔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얘를 좁히고 디테일을 잡아주니까 문장 구조상 과거제도가 초빙될 기회를 줬다. 과거제도가 초빙하는 애였다. 초빙이 틀렸네. 정답 바로 얘구나. 이게 그냥 명쾌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셨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필기하시고.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나에 대한 주제 구조를 묻는 거라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빨간색 형광펜이죠. 근무지를 자주 바꾼다. 빨간색 형광펜이죠. 소속감이 약했다는 단점 보였죠.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봉건적 요소에 대한 지향을 왜 하냐고. 자기들이 봉건적 요소로 임명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빨간색 형광펜, 봉건적 요소, 주황색 형광펜 당연히 매칭이 안 되네. 정답은 2번 끝이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주어 잡아. 과거제로 등용된 관리들이 봉건적 요소를 지향했다. 얘네는 봉건제로 임명된 적이 없는데 왜 봉건제를 지향을 하겠어? 이번 끝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좁히고 문장구조 별채독 정답 득점. 이 기술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가 문제냐? 자, 첫 번째 내용일치로 푼다 하지라도 왜 실수가 유발되냐면 문장구조 안 잡아서 그래. 그러면 내용일치 하겠다고 문장구조 잡아? 시험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래, 좁혀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거시적으로 좁히는 기술이 필요하잖아. 그게 우리가 구조 처리하는 거라고. 오늘 왜 이렇게 유난 힘들어하지? 내신 기간인가? 자, 가나를 참고해서 기억리을 비교대조해보래. 자, 그럼 봐봐. 둘 다 익명성이라는 공통적인 정보야. 근데 익명성이 목적이 달랐지. 기억은 익명성이 있어야 공정해지죠. 누구 자식인지 뭔지가 없으니까. 얘는 반대로 익명성 때문에 얘네가 인성 확인이 불가능하지. 그 다음에 실무 능력 확인이 불가능하죠. 왜? 사실 실무 능력이라는 건 무형이야. 인성도 무형이야. 그럼 그 사람 평판으로 결정이 될 건데 그 평판으로 결정되는 이 부분이 익명성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공정하긴 하죠. 사람들이 평가가 안 들어가고 시험 점수만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익명성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봐. 익명성의 장점은 뭐야? 1번 응식이에요. 익명성이. 2번 익명성 때문에 사회적 안정? 익명성 때문에 지역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지 않냐?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앙관료는 과거제 오케이. 둘 다 합의야. 지방관료만 공거제로 가자는 게 나의 주장이잖아. 그럼 여기서 자꾸 뭐 지역 공동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기억을 가지고. 자, 이 사람이 익명성인 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를 했나? 그럴 수도 있죠. 왜? 뭐 역적의 아들이라든지 아니 뭐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봐봐. 관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 기준의 다양성을 확대했다. 익명성이야. 오히려 익명성이 있으면 도덕적 가치 기준은 악화되지 않았을까? 누가 난지를 모르는데. 오히려 악화가 된다고 봐야지. 그럼 좁히고 확인할 건 뭐냐면요. 1번 아니면 4번이야. 그래서 좁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올걸요. 자, 모든 사람인지 예상 가는 반론에 일부가 있었는지. 그렇죠. 일부는 제한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좁혀놓고 1번, 4번에서 좁혀놓고 4번으로 좁혔잖아. 이제 확인하자고. 자, 그래서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익명성 때문에. 그런가요? 자, 익명성 확보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공정성이 강화가 됐다. 그런데 명시적이진 않죠. 근데 추론을 할 수밖에 없겠지. 왜? 그 사람 이름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름 때문에 또는 뭔가 알려진 것 때문에 또는 뭔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빽이 없어도 연줄이 없어도 확대됐겠죠. 자, 결국 이건 거지. 이해를 하셨어야죠. 여기까지. 그렇죠. 이 사람의 이름으로 판단이 돼. 이 사람의 이름으로 판단하지 않아.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으로 판단이 돼버리면요. 때때로 누군가한테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기회를 덜 줄 수도 있어. 또 바꿔 얘기해볼게. 이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뭐였다고? 공거제도였다고. 이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게 뭐라고? 과거제도라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제 덕분에 뭐가 된 거야? 세습되지도 않고 기회가 열린 건 맞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인법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러네. 뭘 한 게. 그렇죠. 익명성인 게 지혜 획득 확대가 되는구나. 자, 그런데 니은은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죠. 과거제 한계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과거제 기준의 한계라고 나와 있죠. 자, 필기 정리해 보십시오. 되셨죠, 여러분? 자, 19번까지 됐고요. 자, 이제 20번입니다. 과거제에 대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자, 변별치 못한 집안 출신을 차별받는 것에 불평불만이 있었다. 자, 봐. 이것도 자, 세습 출신이었으면 문제가 됐겠죠. 하지만 그 문제가 해소가 됐죠. 자, 과거제가 이런 가치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거는 한계죠. 과거 시험에 준비해 나온 책들을 보니까 여기도 한계죠. 하지만 여긴 장점이죠.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제의 장점들 얘기인 거고.
자, 과거제 단점이고 치열한 경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자, 그리고 고전과 유교 경전이 도덕 시험에 갈렸기 때문에 확인될 것이고, 심화되고 힘들다, 과거제 한계라는 게 보였겠죠. 자, 정답 5번 보이죠. 왜? 자, 교육의 동기가 강화됐다, 과거제 맞는데 뭐가 틀렸어? 실무 능력은 공거제였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답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시죠? 빨간색, 주황색, 형광펜 정보 이분법에서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이 지문은 되게 쉬운 지문이에요. 왜? 과거제와 공거제에 대한 비교 대조만 잡아주시면 그냥 스무스하게 끝나는데, 사실 이 지문은 최초이자 마지막이긴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답 내는 지문은 사실 얘가 유일했어. 근데 여러분이 어쨌든 이 느낌을 잡으셨으면 정보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아무리 정보량이 많이 터지더라도 핵심 줄기, 과거제냐 공거제냐, 능력 중심이냐, 즉 점수로 뽑는 거냐, 아니면 세습이고 실무 능력에 대한 평가고 인성평가냐, 중앙관료, 지방관료, 뭔가 이런 핵심적인 대립되는 개념들만 잡을 줄 알았어 답이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8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풀면.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앞으로 정보를 털어 나가실 때 봐봐. 결국 제가 메타데이터를 되게 간단하게 형광펜을 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지문에도 적용을 해보실 건데, 이 다음 지문의 첫 번째 테마가 뭐니? 예술 지문이야. 예술은 뭐와 뭐로 나눠야 돼?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봐야죠. 두 번째, 아마 나지문에 보면은 각 학자들만의 주장이들이 나올 거야. 그럼 주장에 대한 비교 대조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표 처리하시면 된다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연습하셔야 실력이 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점차 이제 제 수업에서 느끼는 감정의 어떤 그 격렬함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뭔가 약발이 빠져 자꾸.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자꾸 강조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 힘내셔가지고 구조도 그리고 비교대조 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